백종원 대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해서 뭐 수익이 잘 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반성도 하고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뭔가 좀 돌아보고 저도 좀 더 귀담아 들을게요. 전날 이후에 또 논란이 불거진 건데 여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가 이렇게 햇볕 맑은 날에 생고기가 놓여져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온도는 한 25도였다. 그러면 강민경 아나운서 이 상황만 보면 네.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보면은 사실상 사진에서도 지금 위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사진이 올라온 건 지난 9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이 홍성 바베큐 축제 육류 운반 위생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이 올라온 건데 이 바베큐용 고기가 비닐에 쌓여서 가림막도 없이 어떠한 냉장 조치도 없이 이 햇빛의 직사광선으로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날씨가 25도입니다. 당시에 최고 기온이 25도였다고 그래요. 네, 오늘 날씨가 21도거든요. 사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좀 따뜻한 편인데 25도 정도면 충분히 고기가 상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 이때 또 사진을 보시면 이 직원들이 특별한 위생복 없이 그냥 장갑만 낀 채로 이 고기를 운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이 행사는 이 사진은 2023년에 찍힌 사진이라 사실 2년 전이네요. 2년 전인데 사실 이 똑같은 행사장에서 지난해에도 위생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은 고기를 그대로 비닐에 방치해뒀다라는 신고가 지난해에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바베큐용 생고기를 뭐 별다른 위생 도구 없이 저렇게 운반을 했다는 사진이 나온 건데 양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내사에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축제에서 이제 저렇게 생고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당시 사진을 좀 찍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저런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인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글이 올라오게 됐고 고발장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그러한 뭐 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면 입건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내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뭐 경찰의 이 업무 절차가 고발이 되면 일단 내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이후에 이게 수사로 확대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사는 실제로 이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수사의 그런 앞 단계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수사를 해보니 혐의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식적인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더본코리아 혹은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가 혹은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고기 같은 것들은 뭐 생산부터 해서 운반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냉장 설비 등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뭐 설비나 혹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고 이것 말고도 이제 위생상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을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이런 혐의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과태료 처분 등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행사가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건 행사였다고 해가지고 백 대표 쪽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건데 강민경 아나운서 여기서 이거 말고
농약통 주스요? 이것도 네.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이 바베큐용 고기 이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아, 사항입니다. 예. 유튜브에서도 쇼츠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영상인데요. 이 농약통 주스 무슨 사건이냐 하면 같은 행사입니다. 2023년 이 홍천에 있었던 글로벌 바베큐 축제인데 이 축제를 백 대표가 직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 고기를 굽는 과정에 이제 고기를 좀 맛있게 또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굽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분무기로 이 사과 주스를 뿌리면 좀 폼이 안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농약통이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약통으로 이렇게 쫙 하고 사과 주스를 뿌리면 이거 굉장히 퍼포먼스도 되고 너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에 이제 사과 주스를 담아서 고기를 굽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를 영업에 사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는 사람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예. 말을 했었던 것도 있지만 농약통의 사과 주스 사실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이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장 사항을 안내해 받아서 예. 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뭐 저 농약통이 뭐 사용한 적이 없는 새 거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것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또 따라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없고 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양재민 변호사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구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약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로 인증을 받은 스테인레스와 아닌 것도 차이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 농약통 자체도 문제지만 저 호스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이 기구 모두가 식품을 조리하거나 식품을 다루는 것에 적합한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식품위생법을 백 대표가 저렇게 콘텐츠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말씀해주신 그 조항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용 조리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없다라고 판단된 기구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것만 몇 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고발과 민원이 21건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고발되거나 혹은 진정에 접수가 돼서 위생이나 혹은 식품 관리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과정에서의 바베큐 기기 사용이 문제가 됐다라거나 혹은 실내에서 LPG를 사용을 했다라든가 불법적인 그런 조리 기구나 혹은 인증되지 않은 그런 조리 기구들을 사용했다라고 여러 이제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총 21건의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현재까지 400만 원 상당의 그런 과태료 처분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에 물론 과태료 처분도 처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업 정지나 혹은 영업 취소와 같은 처분이 예.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또 있습니다. 이미지 타격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유들이 다 인정이 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영업 정지 처분도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영업 정지 처분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 심지어는 이제 영업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양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의 방송에서 많이 보였던 장면 중에 하나가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의 경우에는 인기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을 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위생이 정말 생명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조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원칙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믿고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신임을 보내는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대표가 이렇게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여타의 논란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백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하다니라는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욱 좀 실망감이라든지 대중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시선이 좀 따가울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백종원 대표의 영상은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사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입장문을 내서 다 바꾸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어제요? 더본코리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문을 낸 건데요. 뼈를 깎는 조직, 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최근 어쨌든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이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 이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더본코리아가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 소통 체계 가동을 하겠고요. 이 예. 조직 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그리고 식품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혁신하겠다. 예. 입장문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단 입장문을 내서 뭘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좀 이런 더본코리아를 보는 좀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여론이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 뭐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보면서 뭐 댓글도 한 번씩 보곤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뭐 백 대표에 대한 뭐 칭찬이 주된 그런 댓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얼마 전부터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는 뭐 어떤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면서 특히나 뭐 요리법뿐만 아니라 그런 위생적인 차원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예. 교정을 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여론들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 뭐 위생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히려 뭐 자기가 최종적인 빌런이다라는 식으로 이 과거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실망감을 표출을 하고 예. 그래서 더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앞서 그 바베큐용 고기도 2023년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한번 논란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 찾고 부각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종원 대표가 지금 바로 직전에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뭐 이때 이랬다, 이런 페스티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과거의 일이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너무 마녀사냥 아니냐, 유명인이다 보니까 유명인이 오너로 있는 그러한 회사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비판이라든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논란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현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경찰에서도 이미 이제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백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사실 회사를 좀 쇄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원래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 오너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별도의 뭐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가맹사업법에도 이제 넣어놓는 것처럼 그만큼 오너의 행동이라든지 행동 반경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좀 쇄신하고 바꾸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백종원 대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점주들,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제 가맹 사업을 하는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 가맹 브랜드 자체가 정말 이미지가 너무 악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너가 뭔가 잘못해서 정말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의 산하에 있는 가맹 점주들은 원산지 표기법 이슈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전날보다 한 30% 감소했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이것이 단순히 뭐 시장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치부하기보다는 아마도 오너 리스크 때문인 것이다라고 이제 점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이 2024년 이후에 60개가 넘는 이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폐점률이 75%
2% 정도까지 뛰었다라는 것은 백종원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점주들의 예.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도 하고 어제 입장문도 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여론, 대중들의 그 신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의 논란은 올해 2월부터 어쨌든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백종원 대표가 3월에 이제 2차례 사과문을 올렸고 지난달 28일에는 이제 처음으로 열렸던 정기 주주 총회에서 직접 등장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회사를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겠다. 고개 숙여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모두 다 바꾸겠다 이렇게 혁신과 쇄신 선언을 입장문을 통해서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중의 시선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직까지는, 예. 네,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 반응들만 봐도 거의 뭐 90% 이상이 아직도 부정적인 여론이 그래요? 지배적인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문과 발표만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한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연기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백종원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즉, 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의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방송사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프로그램 편성을 좀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방송 시점이 지금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마도 이 논란이 조금 사그러든 이후에야 방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